아마 이 순위에 포함된 영화들 중에서 제일 잔인하고 제일 야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의 동물 재난 영화 주관적인 추천 순위 20위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위는 버닝 브라이트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 실제로 마주치게 되었을 때 가장 무서울 것 같은 동물은 역시 고양이과 대형 맹수 중에서 최강으로 꼽히는 호랑이하고 사자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자나 호랑이가 등장하는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호랑이는 주로 아시아권에 서식하는 동물이니까 헐리우드나 이런 서구권 영화에서는 거의 출연할 일이 없죠. 서구권 영화에 호랑이가 등장한다면 뭐 동물원이나 서커스단 이런 곳에서 탈출한 개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버닝 브라이트라는 영화에서도 동물원에 넣으려고 구입한 호랑이가 풀려나면서 벌어지는 재난을 다룹니다. 저예산 B급 영화라서 퀄리티가 그다지 좋은 영화는 아니고 호랑이 CG도 엄청 자연스럽진 않은데요. 그래도 호랑이가 나오는 영화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퀄리티라도 있는 게 어디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안을 배경으로 아이들하고 호랑이가 숨바꼭질을 벌이는 그런 플롯이라서 기본적인 서스펜스하고 긴장감은 꽤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도 있거든요. 그 반전 있는 내용이 꽤 흥미로워서 그런대로 볼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위는 브리드입니다. 광견병이 걸린 들개무리들이 등장하는 재난 영화고요. 젊은 남녀가 어떤 외딴 휴양지에 놀러 갔다가 큰 공경을 겪게 되는 휴양지 서스펜스물의 동물 재난 장르를 접목시킨 영화입니다. 역시 그다지 유명한 영화가 아니고 완성도도 썩 높진 않지만 출연 배우 중에 미셸 로드리게즈라는 꽤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내용도 이런 장르의 정석적인 전개로 그럭저럭 볼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히 개들이 대형 맹수들에 비하면 위압감이나 공포감이 좀 약한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몇몇 장면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연출도 잘했고 확실히 동물 재난 장르로서의 재미는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위는 한국 영화인 대호입니다. 동물 재난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어거지로 끼워넣은 영화이긴 한데요. 이 영화에서 엄청 큰 호랑이가 등장하고 그 호랑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가 않죠. 애초에 그런 장르가 아니니까. 호랑이가 군인과 포스들을 막 공격하는 장면이 거의 뭐 전쟁 영화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어요. 특히 일본군들 막 쓸어버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호랑이가 전쟁 영웅처럼 보일 정도죠. 그래서 확실히 동물 재난 장르라고 하기는 어려운 영화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산 메이저 상업 영화로 꽤 완성도 높은 호랑이 CG 비주얼이 등장하는 영화고, 확실히 거대한 호랑이의 무서운 위압감이 느껴지는 영화라서 이렇게 순위에 포함해 동물 재난 영화로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17위는 블랙워터입니다. 이 순위에 포함된 영화들 중에서 악어하고 상어가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동물 재난 장르에서 제일 흔하게 등장하는 동물이 악어하고 상어예요. 블랙워터는 악어가 등장하는 재난 영화인데 특이하게도 악어의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어두컴컴한 습지에서 악어의 배가 전복되면서 악어의 공격을 피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버티는 그런 내용인데요. 악어의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굉장히 긴장감 넘치게 연출을 잘했고요. 굉장히 저예산의 좋은 아이디어로 승부한 그런 흥미로운 장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위는 한국 영화 차오입니다. 식인 멧돼지라는 굉장히 무서운 소재의 영화임에도 영화가 굉장히 코믹한 톤이라서 개봉 당시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도 그런 코믹한 분위기의 영화인데도 이 식인 멧돼지의 공포를 제대로 묘사하기도 했고 꽤 스릴있고 박진감 넘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시 좀 더 사람이 많이 죽고 더 무섭고 살벌한 그런 내용이나 장면들이 나왔다면 더 나은 영화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남는 영화입니다. 15위는 플래시드입니다. 악어나 상어 영화가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 유명 배우들 나오는 메이저급 상업 영화는 좀 드문 편이고요. 뭐 이 장르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플래시드 이 작품은 빌 풀먼, 브리짓 폰다, 올리버 플랫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는 나름 메이저급 재난 영화입니다. 내용도 90년대 상업영화 스타일의 되게 전형적인 플롯이고요. CG나 비주얼 때깔도 90년대 메이저 상업영화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장르 영화로서 되게 정석적이고 무난한 재미를 보여주는 영화고요. 영화가 꽤 인기를 끌어서 후속 시리즈가 계속 나왔는데 물론 2편부터는 다 B급 영화들이고 완성도는 대부분 별로입니다. 14위는 47m입니다. 꽤 아이디어가 좋은 영화라서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에 영화 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화제가 되었던 영화인데요. 케이지에 들어가서 상어를 구경하는 관광을 하던 두 여성이 케이지 줄이 끊어지면서 47m 아래 바다의 바닥으로 케이지 안에 갇힌 채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떨어져가는 산소와 상어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상어도 무섭지만 역시 깊은 바다 속에서 산소통 하나에 의지한 채 버텨야 되는 그 상황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고, 또 상어들 관련해서도 정말 잘 연출된 엄청 무서운 장면들이 몇 개 있고요. 또 결말도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보고 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13위는 쿠조입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이 원작이고요. 대형 견종인 세인트 버나드가 박쥐에 물려서 광견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고장난 차에 갇히게 된 엄마와 아들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미친 개가 점점 고름과 타액이 질질 흐르면서
모습이 흉측하게 변해가거든요. 옛날 영화라서 개를 분장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CG를 사용한 요즘 영화들보다 더 섬뜩한 느낌을 주고요. 그런데 원래 세인트 버나드 자체가 대형견이긴 해도 되게 순하고 착하게 생긴 견종이라서 무섭기도 하지만 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세인트 버나드가 등장하는 옛날 영화 중에서 베토벤이라고 되게 훈훈하고 따뜻한 가족 영화도 있었죠. 12위는 새입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하나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작품이고 뭐 당연히 이 순위에서 제일 옛날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라서 지금 기준으로는 확실히 엄청 재밌다고 할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스릴러와 서스펜스 연출의 대가인 히치콕 감독의 작품이라서 교과서적인 서스펜스 연출의 묘미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영화고요. 이유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새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불가해한 상황의 공포를 굉장히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11위는 스네이크 오너 플레인입니다. 이 장르에서 메이저급 상업영화가 드물다고 했지만 이 영화는 사무엘 잭슨이라는 유명 배우가 주인공이고 영화의 규모는 확실히 메이저급이라고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B급 장르 영화의 대명사처럼 거론되는 영화인데 약간 쿠엔틴 타라티노 같이 영화 자체가 좀 B급 스타일로 만들어진 영화라서 그래요. 약간 황혼에서 새벽까지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가는 그런 난장판이 B급 감성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10위는 아라크네의 비밀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물보다는 벌레라고 인식을 하는 거미가 등장하는 영화라서 이 순위에 다른 영화들과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거미도 동물이긴 하니까요. 뭐 개미나 바퀴벌레, 뭐 이런 벌레 종류가 등장하는 영화들도 꽤 있긴 한데 그 영화들 대부분이 뭐 이상한 화학사고 같은 걸로 막 거대화된 벌레가 등장하는 영화들이고 그렇게 비현실적인 생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이 순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엄청 큰 보스 거미가 등장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사이즈이고 그 외 나머지 거미들은 사이즈는 작은데 무서운 도구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존재로서 등장을 합니다. 1990년에 나온 영화지만 지금 봐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요. 한 평화로운 마을이 거미떼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그런 난장판의 재난 상황이 엄청 흥미진진하게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9위는 더 그레이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서바이벌 장르의 영화인데요. 이런 장르에서 서브 에피소드로 동물에게 공격당하는 내용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늑대 무리들에게 공격당하는 내용이 거의 메인으로 그려지고요. 오락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상업영화라고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예요. 뭐 재난영화로서는 장점일 수 있지만 영화 내용이 너무 암울하고 절망적이라서 보기에 좀 힘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화 극장에서 볼 때 극장 안에 관객이 거의 없이 엄청 썰렁해서 등장인물들이 겪고 있는 그 추위와 늑대 무리의 공포가 정말 피부로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8위는 로그입니다. 그렉 맥린이라는 호주 감독이 만든 호주 영화고요. 이 감독 대표작이 울프 크릭이라는 공포영화가 있는데 공포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렉 맥린도 공포영화 감독으로서 꽤 명성이 있고요. 호주의 관광지에서 여러 명의 관광객들이 악어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단순한 플롯에 영화 상영 시간도 짧지만 그만큼 밀도 높은 서스펜스를 보여주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예산 영화처럼 보이지만 샘 워싱턴, 미아 바시코프스카 이런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요. 아마도 그 배우들이 유명해지기 전 아직 좀 출연료가 낮을 때 출연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7위는 피라냐입니다. 피라냐 시리즈가 20세기에 나온 시리즈가 있고 21세기에 나온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는 이 순위에서 2010년에 나온 작품을 넣었지만 20세기에 나온 피라냐 시리즈도 꽤 재밌고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일단 감독부터가 네임드인데 1편 감독이 조 단테, 2편 감독이 무려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물론 제임스 카메론의 흑역사로 알려진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봤고요. 조 단테가 만든 1편도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역시 저는 2010년에 나온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의 이 작품 극장에서 정말 재밌게 봤고 아마 이 순위에 포함된 영화들 중에서 제일 잔인하고 제일 야한 영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이 엑스텐션이라는 엄청 잔인한 호러 영화로 영화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감독이고요. 이 영화에서도 여러가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로 엄청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자극적인 재미 하나는 정말 일품이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는 아나콘다입니다. 제니퍼 로페즈, 아이스큐브, 존 보이트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메이저급 상업영화고요. 제가 엄청 어릴 때 극장에서 본 영화인데 당시에 저는 진짜 굉장한 블록버스터 영화 보는 느낌으로 이 영화를 봤어요. 거대 아나콘다의 CG 퀄리티도 괜찮았고 막 스케일 큰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보는 느낌으로 엄청 흥미진진하게 몰입해서 봤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 확실히 블록버스터급 재난영화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잘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위는 엘리게이터입니다. 정말 20세기의 악어 영화의 대명사격인 영화고요. 동물 재난 영화 중에서는 드물게도 대도시가 배경인 영화예요. 대도시의 지하 하수도에 대형 악어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도시 전설,
괴담이 모티브가 된 영화고, 대도시가 배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살육 장면, 1편에서는 야외 결혼식, 2편에서는 유원지, 이런 장소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이 벌어지면서 대란 영화로서 굉장한 볼거리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어릴 때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비슷한 악어 영화를 더 보고 싶어서 비디오 가게에서 제목만 보고 크로커다일 던디라는 영화를 빌려보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크로커다일 던디가 이 엘리게이터보다 더 유명한 영화였죠. 장르가 동물 재난 영화가 아니라 코미디 영화이긴 했지만요. 4위는 딥블루시입니다. 동물 재난 영화라는 장르에서 정말 상업 오락 영화적인 재미와 스릴감으로는 이 영화가 거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이 레니 할린, 8, 90년대 액션 블록버스터 감독으로는 굉장히 날렸던 감독인데요. 특히 클리프행어, 이 영화는 90년대 액션 영화 중에서도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이고, 그런데 이 감독이 커스로트 아일랜드라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를 완전히 말아먹으면서 그때부터 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런 하락세 중에 이런 명작 영화 한 편을 또 뽑아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허를 찌르는 전개,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재미와 스릴감을 만끽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고요. 이 영화에 나오는 상어들이 의학 연구를 위해 뇌의 크기를 엄청 크게 키운 상어들이라서 이런 무시무시한 스펙의 맹수들이 뛰어난 지능까지 가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명작 영화입니다. 3위는 백컨트리 야생곰의 습격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영화였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유명 유튜버 분들이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꽤 많이 알려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역시 현실성. 일단 이 곰의 사이즈가 별로 안 커요. 곰이 나오는 다른 유명한 영화들 중에서 그리즐리나 메이저 헌터 이런 작품들 보면 곰이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흑곰이 현실적인 사이즈로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화에 등장하는 덩치 큰 곰들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본 동물이 사람 잡아먹는 장면 중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제일 무서웠고요. 산채로 곰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을 간접 체험한다고 느낄 만큼 너무 실감나고 리얼하게 그 장면이 묘사가 돼요. 정말 이런 맹수에게 공격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상황인지를 생생하게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대단한 영화입니다. 2위는 고스트 앤 다크니스입니다. 마이클 더글라스, 발 킬머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나름 블록버스터급 메이저 영화고요. 고스트와 다크니스라는 두 마리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거 실화입니다. 당시에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고스트, 다크니스. 이 두 마리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이름이죠. 이 두 마리 사자에게 죽은 사람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135명이라고 해요. 영화에서도 그 실화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고요. 정말 이거는 동물이 아니고 그냥 악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마리 사자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상업영화의 정석적인 전개대로 정말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평화로운 분위기로 시작을 했다가 서서히 불길한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는 그 빌드업의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완성도가 높고,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병원 대학살 장면 등 정말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로서 눈을 사로잡는 그런 인상적인 명장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정말 사자라는 대형 맹수가 등장하는 동물 재난 영화로서 이 정도 퀄리티의 영화가 있다는 게 이 장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참고로 고스트와 다크니스 이 두 마리 사자는 미국의 박물관에 박제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1위는 조스입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하나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대표작 중 하나고, 이 영화는 동물 재난 장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상업 영화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탄생했을 정도로 개봉 당시에 어마어마한 흥행을 하면서 전 세계 영화계를 뒤집어 버렸던 그런 엄청난 영화고요. 스필버그 감독 영화가 다 그렇지만 70년대에 만들어진 옛날 영화라도 지금 봐도 엄청 재밌습니다. CG가 없던 시대의 영화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어 모형 기계를 만들어서 촬영을 했는데, 저는 요즘 영화들에서 보는 CG 상어보다도 이 영화에 나오는 모형 상어가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영화의 내용도 그렇고 장면의 연출도 그렇고 정말 상업 오락 영화로서 너무나도 모범적인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영화고, 존 윌리엄스의 음악도 엄청 유명하죠. 정말 이 영화의 압도적인 재미와 완성도, 그리고 영화계에 끼친 영향력 등을 생각하면은 단연 이 순위에서는 1위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물 재난 영화 20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